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러시아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도에 일어났고요. 이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인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좀 더 이제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수립한 대한제국은 이제 중립을 선언합니다. 중립을 선언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의 전쟁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영토도 이용이 되고요. 각종 시설, 그리고 일본의 그런 군사 물자를 운반하는데 한국인들이 동원되는,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이 승리하고요. 이때 이제 영토를 이용했다고 하죠. 이때 이제 독도를 강제로 일본의 영토를 편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할 때가 이때부터예요. 자, 왜 독도를 이제 편입했냐 하면 해전에서 섬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합니다. 배에서 이제 생활할 그런 물품 같은 것들, 특히 식수 같은 것들 보급하고 정박하는데, 태풍이 만났을 때 정박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섬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해전에서. 그래서 러시아와 동해에서 해전을 벌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제 독도를 편입시킵니다.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의 강력한 발틱 함대라고 있어요. 북유럽에 있었는데 이 함대가 아프리카 돌아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조선까지 열심히 오게 됩니다. 이미 지칠 때도 지친 상태겠죠. 아무리 이제 강력한 러시아의 함대라 할지라도. 그런데 일본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싸움은 불보듯 뻔하죠. 부산이랑 대마도 사이를 이제 대한해협이라고 해요. 여기 좁은 해협을 이제 발틱 함대가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제 또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이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밀려가서 독도, 울릉도 근처에서 이 당시에 이제 일본 사령관이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그런 일본 해군 사령관이 이순신을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도, 울릉도 근처에서 하객진으로 발틱 함대를 전멸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자,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 일본의 손아귀에 있게 됩니다. 조선이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을사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일만 남았어요. 자, 늑약이라는 것은 조약을 조금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늑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외교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가 해서 이때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부로 이제 파견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정치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때 이제 강제로 체결했다고 했죠. 그래도 우리나라 황제 그리고 공무원들의 도장이 있어야 돼요. 이 도장을 찍어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런 나라를 팔아먹은, 그 중에서 이완용이 제일 유명해요. 이완용이, 나라, 그 돈을 많이 빼돌렸거든요. 이완용이 제일 유명하고,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일산낙약이 결국에는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당함을, 알려야겠죠. 고종이 알리려고 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1907년에, 네덜란드에, 유엔하고 좀 비슷할는지는 모르겠어요. 만국평화회의라고 전 세계 이제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평화롭게 잘 지낼 것인지 회의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준, 이위종, 이상설 다 이씨죠. 왕족입니다. 왕족. 고종의 그런 친인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을사늑약 때 외교권이 이미 박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식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 이제 그런 외교관들이랑 접촉을 하면서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는데 일본이 눈치를 당연히 챘겠죠. 그래서 일본이 눈치채서 방해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일본이 이것 봐라. 그냥 놔두니까 이제 이상한 짓 하네 이러면서 고종을 이제 황제에서 끌어내립니다. 강제로 끌어내리고요.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이제 나라가 아니게 된 겁니다. 나라를 지금 군대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의 행정권까지 박탈을 하면서 식민지를 우리나라 조선의 식민지를 만들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